예, 자, 이번 시간에는 그 402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리 가등기 봅니다. 그 가등기 봤더니 뭐 계속 나오죠, 그죠? 뭐 27, 28, 29, 30, 30. 그럼 내년에도 역시 거의 100% 나온다는 겁니다. 민법에서 또 이 가등기 부분이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등기는 우리 총 시험에 2문제 이상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기억합니다. 우선 우리 가등기는 좀 낯설기도 하고요. 우리가 뭐 요 임시 가짜거든요. 우선 이런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 가등기는 갑이 을에게 잠깐. 아니 괜찮아요. 먼저. 마스크에서. 갑이 을에게 우리 부동산을 매도할 때 계약을 하고, 자, 을이 저 중도금만 치른 상태에서 우리 그 집값이 올라갈 때 매도인 갑이 제3자 병에게 그 중간에 집을 처분하면 매수인 을은 그 집을 아직 등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취득할 수가 없는데, 이 경우 자 매수인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경우에는 이렇게 순위 많아도 확보할 목적으로 우리 법은 이 가등기라는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갑이 말해요. 이 부분이 자, 볼게요. 자, 이 집에 소유권을 이렇게 토지나 건물에 이렇게 소유권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소유자가 갑이죠. 자, 이 집 을한테 이렇게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이 집에 이제 소유권을 이렇게 이전을 해줄 때, 매매를 통해서 이전할 때, 그날 우리가 돈 치르고 자 집을 사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계약 과정을 거치죠. 이렇게 집이 3억짜리 이 집이면 자 2월 달에 우리 계약금 1억을 치르고 자 3월 달에 중도금 치르고 1억을 자 우리 11월 달에 요 잔금을 치를 때 요 집의 소유권을 넘겨받자라고 계약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저 집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11월 달에 도래해서 잔금을 치러야만이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중도금만 이 치른 상태에서 갑자기 집값이 막 뛰더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 민법은 계약 자유 원칙상 배임행위 아니면 즉 적극 가담하지 않으면 자 매매한 것을 얼마든지 이중 매매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집값이 뛰어가지고 요 집이 3억짜리를 뭐 5억이나 이렇게 4억이나 해가지고 제 3자한테 팔아버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요 집에 대해서 우리가 소유권을 먼저 취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 등기소에 먼저 간 사람이죠. 왜? 우리는 등기해야만이 소유자가 되니까. 그래서 이 중도금만 치른 상태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지위가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중간에 제3자한테도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법은 자, 을을 보호하는 여러 수단 중에서 이 가등기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되어 있어요. 자, 즉 을은 지금 잔금을 치르지 못해서 즉시 이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해주만 나중에 이 잔금을 치르면 이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이렇게 특정인한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이 청구권에 뭐만이라도 확보해내면 순위만입니다. 순위. 이 순위만이라도 확보해 놓기 위해서 우리 법이 가등기라는 제도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 갑에 이제 승낙을 얻어가지고 가등기로 가면 저 갑 앞으로 이렇게 소유권 보존되어 있다가 을 앞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2월 달에 이렇게 가등기로 이렇게 오면은요. 자 등기하는 이렇게 등기부에 적어줄 때 이 순위 번호에 이렇게 쭉 적어가면서 나중에 하는 등기를 여러분이 본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가등기 하면서 이렇게 본등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선을 긋고 이렇게 여백을 둬요. 여백을 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등기를 이렇게 해냈다가 우리 가등기가 있어도 주인은 아직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네, 주인은 아직 바뀌지 않습니다. 나중에 잔금을 치르해서 소유권이 넘어오야만이 주인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제3자가 사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제3자는 가등기 내 친구니까 내가 그냥 없애주기로 했다. 그냥 가등기 일반적으로 해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제3자가 만약에 5월 달에 요 집을 취득을 했다. 그 얘기예요, 제3자가. 자, 그랬다가 나중에 자, 11월 달이 도래하면 을이 잔금을 치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잔금을 치르면 소유권 이전에 깨달아는 이걸 나중에 하는 등기를 본등기를 하거든요.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본등기로 가면 등기한 요 밑에다 적어주는 게 아니라 요
본등기에서 나왔던 요 여백에다가 이렇게 소유권 이전 이렇게 하는 것을 본등기라. 그리고 본등기 이렇게 행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가등기에다가 본등기 되면 요 순위 번호가 가등기와 본등기 순위 번호가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부동산에는 주인이 두 사람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같은 구에 있는 권리 사항과는 순위 번호가 빠른 사람이 우선순위. 그죠? 자, 우리는 2번 순위고, 그죠? 우리는 2번 순위고, 자, 제3자 병은 3번 순위잖아요. 그죠? 그럼 한 두 사람이 순위가 있으면 같이 있으면 안 되니까 요 등기를 나중에 등기하면 우리가 본등기로 가면 요 등기로 나중에 중간 처분 등기라고 하거든요. 자, 중간에 요 행해진 등기들을 등기인이 다 어떻게 말소하냐면 이렇게 직권으로 등기소에서 이렇게 직권으로 말소를 시키게 돼 있어요. 자, 잘 주셔야 됩니다. 우리 가등기, 그래서 가등기에다가 나중에 하는 등기를 본등기. 그래서 시험에 가등기는 무슨 가등기는 또 무슨 본등기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가등기 할 때는 나중에 본래 하고 싶었던 등기를 이제 본등기다. 그래서 가등기, 본등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등기에다가 본등기 되면 요 순위가 이렇게 본등기 순위가 가등기 순위로 2번 순위로 소급하기 때문에 중간에 행해진 중간 처분 등기는 등기관이 어떻게 말소한다?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은 순위는 소급해요. 근데 물건이 주인이 바뀌는 시점은 자, 이 3월달 가등기할 때 주인이 바뀔까요? 11월 본등기할 때 주인이 바뀔까요? 그렇죠. 당연히 11월에 본등기할 때 주인이 바뀝니다. 가등기할 때 주인이 바뀌는 게 아니라 본등기할 때 주인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소개 나와요. 순위는 소급하고 물권 변동의 효력도 가등기 시로 소급한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가등기에다가 나중에 본등기 되면 이 본등기 순위는 이 가등기 순위이지만 그 다음에 이 물권이 바뀌는 이 물권 변동 효력은 가등기가 아니라 이렇게 본등기 시. 본등기 시에 이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 이 가등기하러 가는 이 등기소에 이 가등기로 가는 이 절차 배우고 나중에 이제 본등기로 가는 절차를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 등기 절차는 우리 8가지 똑같아요. 8가지. 그래서 한번 다시 개념적으로 아까부터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갑이 을한테 부동산을 매도하고 계약을 하고 을한테 중도금만 치른 상태에서 그 집값이 올라갈 때 매도인 갑이 제3자의 병에게 그 중간에 집을 처분하면 매수인 을은 그 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취득할 수 없어서 이 경우 매수인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경우 뭐만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죠. 순위만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법은 가등기를 행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보시면 가등기는 이렇게 나오죠. 본등기 할 수 있는 요건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을 때 잔금을 못 치는 거죠. 나중에 후일에 할 본등기에 뭐만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순위죠. 순위를 미리 확보, 보존해 놓기 위해서 그 부동산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아까 그 청구권을 보존하고 아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 있었잖아요. 이런 걸 보존 등기하기 위해서 하는 임시적으로 하는 등기를 우리가 가등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우리 책에 우리 402페이지에 가등기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한번 잠깐 읽어 볼게요. 402페이지에 보는 겁니다. 자, 가등기란 현재로는 본등기 할 수 있는 실체적 요건이 갖춰 있지 않을 때 잔금을 아직 다 못 치는 거죠. 나중에 장래할 본등기의 준비로서 하는 예비등기로서 2번 예비등기는 본래의 효력인 물권 변동과는 직접 관련이 없고 아직 소유자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감적적으로 이에 대비한 등기로서 우리 가등기가 있는데 3번 보세요. 가등기는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현행법상 그 권리자들의 청구권을 목적으로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우리가 가등기라고 해서 그 오른쪽에 그림이 있죠. 그죠? 이 집을 매도인이 팔았는데 매수인이었는데 지금 계약금은 지금 주고 잔금은 한 달 후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중에 잔금 드리면 본등기를 하기로 하고 지금은 뭐 해주세요? 그렇죠. 가등기. 당신이 중간에 제3자에 넘길 수 있으니까 우리 가등기만이라도 먼저 해주세요. 이게 이제 가등기입니다. 그래서 그 가등기 아까 효력 잠깐 가볼게요. 우리 가등기는 본등기 하기 전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 실체법상 효력이나 처분 금지 효력을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가등기도 재산권이니까 나중에 가등기를 여러분이 얼마든지 이전할 수 있고요.
그 가등기 채권자가 가등기를 이전하지 못하게 하는 가등기 이전 금지 가처분이나 가등기에 대해서 가압류도 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는 재산권이잖아요. 2억을 지금 주는 것을 가등기를 해놓은 거거든요. 정정금 2억 치렀을 때. 그래서 그 가등기도 이전할 수 있고, 근데 가등기 채권자가 가등기에 이전을 못하게 하는 가등기 이전 금지 가처분이나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 가로 2번입니다. 그러나 가등기상의 권리도 양도성이 있기 때문에 가등기상의 권리는 우리 가등기 됐다가 이전되는 것은 을에서 병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부기등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 등기는 가등기의 부기등기 형식으로 해주고, 가등기 권리에 대해서 그 채권자가 하는 거죠. 이거는 가압류도 할 수 있고, 가등기에 대해서 처분을 금지해달라는 처분 금지 가처분도 얼마든지 가등기 행가대에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효력, 본등기 후에 효력 보세요. 자, 1번. 가등기에서 나중에 본등기가 되면 본등기 순위라고 했죠. 그죠? 아까 본등기 순위는 무슨 순위에 있었나요? 예, 우리 본등기 순위는 2번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그랬었고요. 이걸 가등기의 순위 보존의 효력이라고 한다. 그런데 2번. 자,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는 것은 본등기 순위가 가등기 순위로 순위가 소급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물권 변동의 효력, 아까 주인이 바뀌는 효력, 이때는 가등기시가 아니라 언제죠? 본등기겠죠. 주인이 바뀔 때는 그건 본등기일 때 주인이 바뀌는 거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는 것을 아니면 주의를 하라. 자, 그러나요, 아까 중간 등기 어떻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등기한이 직권으로 말할 수 아니, 거기 지금 동그라미 3번입니다. 그러나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등기의 순서이기 때문에 본등기가 되면 위 본등기의 순위 보존의 효력에 의해서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중간 처분 등기는 효력을 상실한다. 즉 중간 처분 등기는 29조 2호의 각하사이기 때문에 본등기를 하면 등기하는 요 중간 처분 등기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말소시킨다? 그렇죠. 지금 직권으로. 네, 그 소정의 말소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중요한 표현은 아니고요. 그냥 직권으로 그 중간 처분 등기 제3자가 사과한 것은 후승이 돼 있으니까 그걸 등기하니 요 본등기를 해줘가면서 요 중간 처분 등기를 직권으로 없앱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 가등기로 가는 그 절차들을 이제 볼 겁니다. 가등기로 가는 절차를 배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까 요 가등기는 여기 아까 요 표현 똑같은 요 표현이었었거든요. 예, 요 계약금만 2월 상태 쉬운 상태에서 제3자한테 넘어가면 못 취득하니까 이거 순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가등기를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우리 가등기의 이제 종류가 나중에 두 가지가 나와요. 그거는 민법 배울 때 쪽 하나는 배우고요. 우리 등기법에서 배우는 것은 요 가등기는 아까 그 소유권이라는 권리에 순위만을 확보하게 한 그 권리의 청구권을 보존하게 한 가등기고 있고요. 우리 채권 담보 목적으로 하는 담보 가등기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민법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민사특별법에 가등기 담보법에 있거든요. 그 담보 가등기라고, 그거 굉장히 좀 중요한데, 그거는 가등기의 요 권리의 순위를 보존하게 한 가등기와는 또 달라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가등기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겨당권과 유사한 물권을 인정해서 경매도 할 수 있고 우선 변제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등기법에서 배우는 것은 아까 소유권을 이전받게 하는 요 권리에 이전 등기에다는 요 청구권에 보존하기 위한 요 가등기만 요 등기법에서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가등기 할 수 있는 권리는 아까 본등기, 나중에 등기가 될 수 있는 모든 권리는 다 가등기 해놓을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소유권 등기 배웠잖아요. 전세권, 저당권 다 등기되잖아요. 그거 다 얼마든지 가등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등기 할 수 있는 모든 권리,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것들은 다 가등기 하는데, 나중에 점유권이나 유치권 이런 거 나오거든요. 이런 것은 나중에 이제 민법에서 물권으로서 인정되는 권리지만 이건 등기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점유라는 방법으로 공시하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점유권이나 유치권 이런 가등기라는 것은 없어요. 등기가 돼야만이 그 등기될 수 있는 권리만이 가등기를 해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등기는
이 권리에 나중에 이건 조금 더 들어갈까요? 그래서 좀 볼게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가등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등기와 우리 시험에 역시 본등기는 해가지고 8가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가등기 할 때 누가 가서 신청하고 공동으로 가서 할 때 누가 권리자 의무자고 예외적으로 우리 단독으로 가서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그 다음에 뭐 신청서에 필요적 임의적은 뭐 적어하고 가등기 할 때 첨부 정보가 필요한지 필요치 않은지, 또 이런 등기 가면 이 가등기를 받아줄 것인지 안 받아줄 것인지, 가등기는 어디다 갑구해 줄 것인지 을구해 줄 것인지, 마지막으로 주등기인지 부기등기. 요건 이러면 아까 배웠죠? 그죠? 주등기 부기등기 할 때 우리 가등기 부분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는 우리 본등기를 주등기 하면 그 가등기도 주등기를 했었잖아요. 아까 보죠? 조금 더 있다가 잠깐 아까 보죠? 예, 이거 보세요. 아까 우리 소유권 이전 등기.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슨 등기죠? 그래서 주등기죠. 그럼 소유권 이전 가등기도 주등기입니다. 나중에 이 소유권 이전하는 것이 본등기거든요. 이게 주등기니까. 나중에 우리는 전세권 이전 등기 있었죠, 그죠? 전세권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라고 했었잖아요. 전세권 이전. 이거 1 다시 이렇게 써있죠. 그럼 전세권 이전 요 가등기도 무슨 등기냐면 요 부기등기 형식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전세권 설정이 아닙니다. 전세권 이전 가등기입니다. 그래서 본등기 형식에 따라서 가등기, 주등기 할 수도 있고 부기등기 할 수도 있다. 예. 이 부분에서 그 8가지 이제 가등기 요 절차를 이제 쭉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요거는 이제 우리 가등기 때 가등기가 가능한 게 있고 불가능한 게 있거든요. 요거는 조금 민법을 여러분이 배운 다음에 하면 좋은데, 여기서 아까 좀 배운 것도 몇 가지 볼게요. 우리 가등기도 재산권이니까 아까 가등기도 얼마든지 이전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예, 가등기 권리자가 자기 권리 얼마든지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등기 채권자가, 이번에는 가등기권자의 채권자죠. 이번에는 가등기 이전은 가등기권자가 자기가 이전하는 거고, 가등기 채권자가 가등기에 대해서 우리 가압류도 할 수 있고, 가등기에 대해서 이전을 못하게 하는 요 이전 금지 가처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파트는 조금 민법을 배운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우리 그 404페이지에 그 404페이지 우리 책에 가등기 하는 그 요건들 그 부분에서 조금씩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민법 배운 다음에 하는데 그 1번만 볼게요. 1번. 가등기는 본등기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는 가등기 할 수 있다. 그래서 가등기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환매권 등 등기할 수 있는 모든 권리들의 설정, 이전, 보존, 소멸의 청구권을 보존할 때 가등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 보존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거든요. 이건 뭐냐면 가등기는 누구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에 따라 무슨 청구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것은 갑이 건물을 신축해 놓고 새집 짓고 처음 등기소에 가서 등기하러 가는 것이 우리 소유권 보존 등기죠. 보존 등기는 누구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개인한테. 이렇게 등기소에 자기 등기해달라고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보존에 가등기 해달라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청구권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소유권 보존에 가등기 이런 것들은 허용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가등기 허용되는 거 안 되는 것을 조금 더 들어간 다음에 우리 나중에 이제 본초는 보물이라 가등기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암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보기를 하고, 예, 이번 요 물권적 청구권 이런 것들은 좀 민법을 여러분이 배운 다음에 해야 되니까 요거는 1월 달에 나가기로 하고요. 그냥 여기서 그냥 다만 가등기도 재산권이니까 얼마든지 이전할 수 있다. 근데 가등기 채권자가 자기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등기에 대해서 가압류할 수도 있고 가등기의 이전을 금지해달라는 가등기 이전 금지 가처분 이런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다만 이제 가등기는 청구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는 누구한테 청구권은 소유권 이렇게 이전해달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청구권처럼 개인이 개인한테 갖는 거거든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청구권이라는 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가등기 해달라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 그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고 이제 큰 4번에 이제 우리 가등기로 가는 이제 절차를 배우는 거예요.
자, 우리 가등기 절차 이렇게 배울 거거든요. 우선 이 가등기는 여기 볼게요. 이거 아까 가등기 권리도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가등기권자 을이 자기 가등기 된 것을 얼마든지 이렇게 이전할 수 있어요. 그때 요 가등기 이전은 을에서 병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 가등기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 형식으로 줍니다. 또 우리 가등기 채권자가 을의 채권자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우리 채권자가 뭐 A라는 사람이 자기가 1억을 빌려줬는데 요 다른 재산을 얻고 요 가등기 된 거 하나 있더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가압류할 수도 있어요. 가등기 된 거. 그리고 가압류할 수 있고 가등기를 이전을 못하게 하는. 그래서 요 가등기에 대해서 가압류할 수 있고 가등기 채권자가 자기 채권 확보하기 위해서 가등기에 요 이전을 못하게 요 이전 금지 가처분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가등기권자가 자기 재산권이니까 요 이전할 수도 있고 가등기 채권자가 가등기에 대해서 가압류도 할 수 있고 가등기 이전을 금지해달라는 우리 가처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거 보시기로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가등기로 가는 이제 절차들을 배울 겁니다. 자, 우리 가등기도요.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가서 일반 등기는 다 똑같죠, 그죠? 그래서 공동으로 가서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등기가 행해지면 이득보는 을을 가등기 권리자를 하고 아까 소유자 있었죠, 그죠? 그 사람이 이제 가등기 의무자가 돼서 그래서 가등기는 공동으로 가서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둘이 공동으로 등기소에 가서 신청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 가등기는 예비 등기라서 주인이 아직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권이 변동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은 순위만으로도 확보하기 때문에 이 가등기 권리자가 을이죠. 단독으로 가서 신청할 수 있는 두 가지 예외를 인정을 해 줬습니다. 요게 우리 작년에 시험이 나온 건데요. 여기 작년에 32일 올해죠, 올해. 우선 첫 번째요. 가등기는 공동하는데 가등기 의무자가 내가 바쁘니까 내가 승낙해 줄 테니까 너 가등기 하러 가. 그래서 승낙서 가져가면 모든 것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를 가져가면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좀 중요한데 자, 승낙을 가등기로 약속했는데 승낙을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식 재판을 거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식 재판이 아니라 임시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판결을 우리 가처분 명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가등기에 달하는 가등기 임시 가짜거든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우리 보니 판결은 세 가지 있어요. 정식 판결이 있고 결정이 있고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종류가. 그중에서 이 임시적인 명령을 받은 거죠. 가등기에 달하는 가등기 가처분 요 명령을 법원에 가서 이제 펴는 거죠. 그러면 이 법원에서 그래 잔금 치는 것도 맞고 가등기 요건을 갖췄다는 거죠. 그러면 가등기 해주라라고 법원에서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요 가등기 요 가처분 명령서 가지고 요 가등기 권리자가 여러분 단독으로 가서 가등기를 신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주의할 것이요. 나중에요. 아까요. 처분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은 그걸 처분 제한 등기라고 해서 그거는 법원에 가서 신청해서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으로 해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가처분은 이 가처분의 포인트도 안 되고 명령의 포인트도 돼야 돼요. 이 판결이에요. 가처분 가등기에 달하는 임시적인 판결을 받은 거거든요. 가등기 권리자가. 그래서 가등기 권리자가 이거는 단독으로 가서 가등기를 신청하는 거지. 이 가등기 가처분이 있어서 촉탁에 의해서 신청한다. 촉탁에서 법원의 촉탁에서 행해진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시험에 한 2번 정도 나왔어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한다 이러면 틀리다는 거예요. 그거는 법원이 촉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가처분 권리자가 판결을 받은 거죠. 권리자가. 그죠? 그럼 그 권리자가 그 판결서를 들고 가서 단독으로 가서 신청을 하는 거지 이거를 법원에 촉탁이다 이러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여기 하나 시험 작년에 나온 건데 이 가처분은 어느 법원에 가서 한다고 그랬죠. 그죠? 판결이니까. 어느 법원에 가야 되냐면 부동산 소지지. 이 부동산 소지지 법원에 가야 되는 거지. 가처분권자의 주소지 법원. 가등기 권리자의 주소지. 여러분 등기법은 뭐죠? 부동산을 등기하는 거죠. 그죠?
부동산 토지 건물을 등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주소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일반 재판 같은 경우는 주소지에 가서도 이렇게 하고 할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이 부동산은 그 부동산 소재지. 그래서 뭐 신청인 주소지 이렇게 나오면 다 틀려요. 법원에 가는 것은 다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소재지 법원이지 이 가등기 권리자의 주소지 법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작년에 이 주소지 법원이라고 해가지고 2번 나왔었어요, 시험에. 그래서 그게 아니고 우리 가등기, 가처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가등기는 공동의 원칙인데 이제 우리 물권 변동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적으로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가서 신청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인정해 주다. 하나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든지, 승낙을 안 해주면 법원에 가서 가등기에 따른 가처분 명령을 가지고 단독으로 갈다. 그래서 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촉탁이 아니라 단독 신청이고 가등기 권리자. 그리고 그 권리자의 주소지 법원이 아니라 그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가서 우리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신청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을 잘 해주시고요. 자, 그러다가 우리 가등기 행했다가 이 가등기가 잘못되면 이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어요.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 이 가등기 말소도 원칙적으로는 공동이에요. 아까 권리자 의무자 우리 설정 등기와 말소 등기는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권리자 의무자가 반대돼가지고 공동으로 가서 원칙입니다. 이번에 이제 이 사람이 가등기 권리자가 이제 말소 등기 의무자 되고 가등기에 대한 의무자가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가서 가등기를 말소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역시 가등기 말소를 단독으로 가서 신청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를 인정해 주거든요. 자, 우리 나중에 우리 소유권 이전 이렇게 가등기가 되면 잠깐 가볼게요. 소유권 이전 가등기 되면 이렇게 가등기부에 이름이 나온 사람을 가등기 명의이다 그래요. 나중에 이제 가등기 권리자가 이름이 올라가면 가등기 명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등기 말소도 공동으로 가서 하는 게 원칙인데 이 가등기 말소를 단독으로 가서 신청할 수 있는 아까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가등기 명의 자기 권리니까 스스로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요, 이 가등기 명의인이 나중에 가등기를 포기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잔금을 치르면 소유자가 되면 본등기 되면 소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소유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는 거죠. 10억짜리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네. 그럼 등기소에서는 이 사람이 제정신인지 의사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지금 10억짜리 포기하니까. 그래서 가등기는 가등기 명의인이 자기 권리 있게 스스로 포기할 수 있지만 그 포기 의사를 확인받기 위해서 이 사람의 인감을 요구합니다. 가등기 명의인의 인감. 나중에 다른 사람이 와서 포기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가등기는 이 가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가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의 가등기 명의인의 인감을 첨부해서 단독으로 가서 가등기 말소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자, 우리 가등기 의무자나, 자, 우리 가등기 의무자죠. 그 다음에 요 제3취득자, 여기서 나중에 이해관계 있는데 요 제3취득자 중간에 사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가등기가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없는 게 좋죠. 왜? 본등기가 되면 자기 권리 사라지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가등기 의무자나 이해관계에는 가등기는 이 가등기 명의인 거니까 이 사람의 승낙서만 갖다 주면 요 가등기 의무자나 요 가등기 제3취자는 요 가등기 명의인의 요 사람의 승낙서만 갖다 주면 단독으로 가서 그 가등기를 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등기 말소는 다시 볼게요. 공동으로 가서 원칙인데 단독으로 가서 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 있더라. 가등기는 가등기 명의인이 자기 권리니까 자기 인감을 첨부해서 단독으로 가서 가등기를 말소할 수도 있고 또 아까 가등기 의무자나 가보겠죠? 그 다음에 이해관계 제3취득자죠. 그죠? 이 사람들은 가등기는 가등기 명의인 거니까 이 사람의 승낙서, 포기 승낙서만 가져오면 단독으로 가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요 내용이 지금 여러분 4페이지 한번 잠깐 가볼게요. 책 404페이지 보세요. 가등기 신청 방법 나와 있네요. 자, 공동 신청이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가등기는 가등기 권리자와 가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이 되고 단독 신청이 두 가지 있죠. 그죠? 보세요.
가등기 의무자가 등기 신청에 협력해주지 않으면 그 가등기 권리자는 그 목적물 부동산 소재지 법원 있죠, 그죠? 신청인 주소지가 아니라 그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가서 가등기 해달라는 원인을 소명해서 그 가등기 아까 가처분 명령이라고 했죠, 그죠? 명령에 포인트 돼야 됩니다. 그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해서 어떻게? 예, 단독이다. 이거 촉탁이 아니라는 것. 그 단독이다. 법원에 가서 우리가 신청하지만 우리 가처분 권리자가 단독으로 가서 명령 정보를 가지고 가서 하는 거지 법원이 촉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다. 보시고 두 번째는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 받아서 그죠? 내가 바쁘니까 내가 승낙해 주니까 내가 혼자 가라 하든지 이렇게 승낙서 받으면 단독으로 가서 가등기 할 수 있는 경우를 예비등기니까 인정을 해주더라. 자, 그다음 가등기 말소. 거기 말소도 가등기 말소거든요. 역시 공동으로 가서 합니다. 그래서 가등기 말소도 가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가서 공동으로 가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단독으로 가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를 인정해 준다고 했죠. 보세요. 기억. 자,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말소는 가등기 명의 자기 인감이라고 했죠, 그죠? 그 가등기 명인의 인감을 첨부해서 단독으로 가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고, 자, 두 번째, 가등기 의무자나 그 이해관계인자 제3자입니다. 제3자 사간 사람이죠. 이해관계인도 가등기 명인의 뭘 받아서? 그렇죠, 승낙. 내가 포기할 테니까 내가 승낙서 가서 단독으로 좋다라고 승낙서를 받으면 가등기 말소를 단독으로 가서 신청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가등기는 공동으로 가서 원칙인데 요 단독으로 가서는 두 가지가 있더라. 그 다음에 가등기 말소도 공동이 원칙인데 이렇게 단독으로 가서 말소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법이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 요거 보시고요. 네, 요거네. 아까 가등기 신청인 공동이 원칙인데 아까 단독. 가등기 권리자는 요 가등기 의무자의 요 승낙을 받든지 또 그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가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 이건 판결의 종류니까 이거는 촉탁이 아니다. 명령에서 단독으로 가서 가등기 권리자가 신청으로 갈 수 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첨부 소명을 가져갈 때 가등기할 때 가져가는 서류가 있고요. 본등기할 때 가져가는 서류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본등기할 때 가져갑니다. 근데 가등기할 때 가져가는 서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토지거래 허가서입니다. 우리 국계법에 나중에 이제 배울 때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는 허가서를 요구하거든요. 근데 이 토지거래 허가서는 투기 여부를 막기 위해서 지금 허가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가등기 상태부터 허가서를 요구해요. 우리가 소유권 이전 가등기로 갈 때 허가서를 갖다 줍니다. 그럼 나중에 본등기 할 때는 갖다 주지 말아도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첨부서면에 이제 거민계약서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실거래가액 등기 이렇게 나오고 농취증 이런 거 나와요. 농지법에서 이런 것들은 다 가등기 할 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본등기 할 때 다 가져갑니다. 본등기 할 때 권리를 취득으로 갈 때 잔금 치료서 취득으로 갈 때 다 서류들 갖다 줘요. 근데 이 토지거래 허가서만 투기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서 미리미리 우리 투기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서 가등기로 갈 때 임시적인 등기로 갈 때 우리 허가서를 요구합니다. 나중에 대소상가 이렇게 해서 암기하거든요. 그건 나중에 이제 보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등기로 갈 때 서류를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대개 본등기 할 때 서류를 갖다 준다. 근데 가등기로 갈 때는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서는 가등기 시에 가져와라. 거기 지금 여러분 405페이지의 제일 밑에 그 첨부 정보 부분에 나온 거 한번 볼까요? 그 첨부 정보 부분 잠깐. 예. 자, 공동 신청일 때 그 매매 예약서 이런 것들을 첨부하는데 우리 아까 2번 가등기를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나 우리 가처분 명령에 따라서 단독 할 때는 그 판결이나 명령 정보는 당연히 갖다 줘야 되겠고 3번 볼게요.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를 신청할 때는 원인 증명 정보에 아까 거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죠? 나중에 거민 계약서 이런 게 나오거든요. 요거는 본등기 할 때 가져가요. 가등기 할 때 거민이 아니라 이렇게 본등기 할 때 거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등기가 아니라 본등기 할 때 그 밑에 그러나 가등기에게서 본등기 할 때 거민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근데 아까
토지거래 허가서는 가등기 시에 가져간다 그랬죠? 그 내용이 지금 가로 여러분 2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허가가 요구되는 토지거래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지상권 이전 설정 청구권을 보존하기 가등기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가등기를 신청하러 갈 때만 토지거래 허가서를 첨부합니다. 그러면 가등기 할 때 허가서를 이미 갖다 줬으니까 본등기로 갈 때는 따로 이 토지거래 허가서는 가져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등기 뒤에 보세요. 이제 407페이지. 그럼 가등기를 어디다 해줄 것이냐? 갑구해 줄 것이냐, 을구해 줄 것이냐 그 얘기거든요. 이건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가등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가등기는 약혼한 거고요, 본등기는 결혼한 거거든요. 약혼은 결혼. 그러면 가등기 권리자, 약혼한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그죠? 다른 파원에서 다른 사람을 가는 거죠. 당연히 같아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본등기를 결혼했다고 생각하시고 가등기를 약혼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본등기를 갑구하는 등기는 가등기도 갑구해줘요. 본등기를 을구해주는 등기는 가등기도 을구해줘요. 자, 본등기 권리자와 의무자와 가등기 권리자 의무자는 같아요. 또 본등기를 주등기로 해주면 가등기도 주등기 형식으로 해주고, 본등기를 부기등기 형식으로 해주면 가등기도 부기등기 해줍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 아까 소유권 이전 등기 있었죠? 소유권이니까 어떻게 해줄까요? 갑구죠. 그럼 소유권 이전 가등기도 갑구입니다. 우리 저당권이죠. 저당권은 어디다 해주죠? 을구죠. 그럼 저당권 이전 가등기도 어디다가 해줘? 을구입니다. 여기 나중에 요게 가짜, 여기 앞에 이게 본등기라고 했죠. 그죠? 여기 똑같습니다. 소유권은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을구죠. 그죠? 또 마찬가지. 아까 등기 형식도. 아까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갑에서 을로 가는 거니까 무슨 등기죠? 주등기. 그럼 소유권 이전 가등기도 주등기입니다. 자, 아까 저당권 이전 등기는 을에서 병으로 가는 거죠. 그죠? 이건 무슨 등기죠? 부기등기죠. 그럼 가등기도 부기등기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거기 등기 실행 부분에서 여러분 써놓은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407페이지. 자, 가등기 실행. 자, 법제 48조의 일반적인 등기사항에 우리 가등기는 해당구에 기록한다. 그 옆에다가 하나 써놓으세요. 해당구 좀 하고 갑구, 을구. 갑구 또는 을구에 기록해서 가등기 권리자들의 성명, 주소 이런 것들을 기록한다. 그래서 그 해당구, 갑구나 을구. 표제부에는 가등기 해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권리의 순위로 확보하는 것은 권리의 순위잖아요. 권리 등기된 것은 갑구, 을구지 표제부에는 가등기라는 게 있을 줄 알아요. 그래서 해당구라는 것은 해당, 갑구나 을구 그 얘기예요.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는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가등기는 을구입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 소유권 이전 가등기니까, 우리 소유권이니까 갑구죠. 그럼 그 가등기도 갑구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주등기니까 가등기도 이게 주등기입니다. 이거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전세권. 자, 보세요. 자, 우리 전세권 설정 등기, 이 을구죠. 그럼 전세권 설정 가등기도 을구입니다. 자, 우리 전세권 설정 등기 갑에서 을로 오는 거죠. 그럼 주등기니까 그 가등기도 주등기입니다. 자, 저당권 설정 등기 을구죠. 그죠? 그럼 저당권 설정 가등기도 을구입니다. 역시 갑에서 을로 오는 거니까 역시 다 이것도 주등기 형식으로 해줍니다. 자, 근데 아까 보세요. 자, 전세권이 설정이 됐다가 저당권이 설정했다가 이 전세권 설정, 전세권 이전, 그럼 전세권 저당권의 이전 가등기 할 수 있거든요. 그것들은 다 부기등기 형식으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는 요 본등기 형식에 따라서 가등기는 갑구에 할 수도 있고 을구에 할 수도 있고 주등기 할 수도 있고 부기등기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거기 407페이지 나올까요? 자, 407페이지에 가등기 실행에 가로 2번 보세요. 자, 가등기는 장차 실행될 본등기 형식에 따라서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를 한다. 즉 소유권 이전 등기가 주등기니까 그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도 주등기를 해주고, 자, 우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 아까 저당권 이전, 전세권 이전이죠. 그런 것들이 부기등기니까 그 청구권 보전,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도 부기등기 형식으로 해
줍니다. 그거 기억을 좀 해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우리 가등기 부분을 본 거고요. 이제 잔금을 치르면 무슨 등기로 가죠? 그렇죠. 본등기로 가죠. 그죠? 그래서 본등기 절차를 이제 배울 거예요. 가등기에다가 잔금 치르면 본등기로 하죠. 아까 우리 이 부분은 가등기도 이전할 수 있었죠. 그래서 가등기 아까 이전 등기는 가등기 권리 이전 등기니까 아까 부기 등기로 넘어갔죠. 그래서 가등기에 이전 등기, 가등기 이전은 부기 등기고, 아까 우리 가등기 말소는 공동의 원칙인데 우리 단독으로 가서 아까 가등기 말소할 수 있는 두 가지 있었네요. 그 가등기 명인이 자기 인감 첨부해서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가등기 의무자나 요 이해관계인도 가등기 명인의 요 승낙서를 첨부해서 단독으로 가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경우 인정해 줬죠. 자, 그랬다가 우선 요 본등기 하기 전에 요 가등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 부분, 우리 아까요 요 자료죠. 요 자료 한번 다시 요 가등기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요 자료, 자 24번입니다. 그 34페이지 34페이지 보물 노트에 24번 있죠. 가등기. 자, 보세요. 자, 우리 가등기 공동의 원칙이죠. 그죠? 근데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가등기 권리자가 갈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있었네요. 자, 우선 가등기 의무자 뭘 받으면 승낙서. 승낙도 안 해주면 법원에 가서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명령이죠. 그죠? 이 법원이 아까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가서 이게 명령에 의해서 단독이지 요거 촉탁이 아니다. 두 가지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명령의 포인트 돼야 되지 가처분의 포인트도 만든다. 그리고 부동산 소재지 법원인데 신청인 주소지 법원이 아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자, 우리 가등기 말소 공동의 원칙인데 단독으로 가서 가등기 말소할 수 있는 두 가지 있었네요. 자, 가등기 명인이 자기 인감을 첨부해서 자기 권리 스스로 포기할 수 있고, 아까 가등기 의무자나 요 이해관계인도 가등기 명인의 아까 승낙서 첨부하면 가등기를 단독으로 가서 말소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인정해 줬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가등기 할 때 가져가는 서류 하나 있었죠. 그죠? 토지거래 허가서만 가등기 할 때 첨부 정보로 가져갔고, 뭐 거민 이런 것들은 다 본등기 할 때 가져간다. 그런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가등기 안 되는 거, 우리 소유권 보존 가등기는 허용해 주지 않죠.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가등기는 갑구해 줄 수도 있고 을구해 줄 수 있죠. 그죠? 그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가 들어오면 갑구해 주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 뭐 전세권에 대해서 가등기가 들어오면 이건 을구해 주겠고, 자, 등기 형식은 나중에는 본등기 형식에 따라서 주등기 할 수도 있고 부기 등기 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 가등기는 갑구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갑구여니까 역시 소유권 이전 가등기도 갑구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주등기니까 그 소유권 이전 가등기도 주등기다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 설정이 아니라 이전이죠. 그죠? 전세권 이전 등기가 부기 등기니까 그 전세권 이전 가등기도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해 주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본등기로 가는 겁니다. 자, 볼게요. 아까 자, 우리 잔금을 이제 치르면, 근데 잔금을 치르기 전에 중간에 제3자가 이렇게 사갈 수 있었죠. 그죠? 제3자가 사갔다가 이제 잔금을 치르면 본등기로 가겠죠. 그죠? 자, 본등기로 갑니다. 자, 그때 역시 본등기도 공동으로 가서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참 주의하실 것이요. 이 가등기, 아까 이 가등기와 본등기는 약혼하고 결혼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가등기 권리자가 본등기 권리자 되고, 가등기 의무자가 본등기 의무자 됩니다. 보세요. 자, 우리 아까 소유권 이전 가등기, 을이 가등기 했다가 나중에 본등기 되면 을이 본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본등기 권리자가 되고, 아까 갑이, 그죠? 요새는 가등기 권리자고 요새는 가등기 의무자 했었잖아요. 가등기 의무자. 그럼 본등기 되면 이 가등기 의무자가 역시 본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줘야 돼요. 자, 여기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거거든요. 가등기 했다가 제3취득자가 사갈 수 있었잖아요. 그죠? 제3자가 사갔을 때 이
본등기 의무자가 이 제3취득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요, 약혼하고 결혼한 사람이 같다고 했죠? 그럼 가등기 권리자와 본등기 권리자가 같아요. 가등기 의무자와 본등기 의무자 같다니까요? 이 사람이 가등기 의무자잖아요. 그럼 본등기 의무자죠. 제3취득자는 본등기 의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 왜 본등기를 안 해줄까요? 네. 자, 본등기가 되면 자기 권리는 어떻게 말소되는 사람이죠? 직권으로 말소된 사람이 비용 들어가면서 시간 들어가면서 짝짝꿍해가면서 본등기로 가지 않죠. 그죠? 그래서 가등기 의무자가 본등기 의무자지 현재 소유자인 제3취득자가 본등기 의무자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주 여러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가등기 권리자와 본등기 권리자는 같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요, 약혼한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 같아야 돼서 아까 소유권 가등기는 본등기 이성지 소유권이 갑구니까 그 가등기도 갑구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주등기니까 그 본등기의 소유권이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 똑같다 그러죠. 그리고 가등기 권리자와 의무자, 본등기 권리자 의무자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3취득자가 이 사람은 직권으로 말소된 사람이니까 본등기 해주지 않는다. 그거 하나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여기 뭐냐면, 자, 이제 가등기 했다가 나중에 이제 본등기가 되면 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아까 중간에 제3자가 사갈 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한 부동산에 두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중간 처분 등기 있었죠. 그걸 제3자, 이걸 또 중간 처분 등기인데 이 중간 처분 등기는 이 본등기를 침해하는 이 중간 처분 등기는 등기관이 어떻게 말소시켰어요? 그렇죠. 직권으로 말소를 시킵니다. 근데 여기 조금 이제 더 들어갈 건데요. 나중에 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부분이, 자, 이번 달에는 그냥 소유권만 볼 거예요. 소유권을 가등기했다가 이렇게 소유권을 본등기했느냐, 나중에 전세권을 가등기했다가 용익물권의 전세권에 본등기했느냐, 저당권을 가등기했다가 저당권에 본등기냐에 따라서 이 본등기를 침해해서 직권으로 말소되는 등기가 있고 직권으로 말소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전세권, 저당권 이런 부분은 기본 이론을 때 1월 달에 이제 보기로 하고요. 자, 이번 입문 과정에서는 이 소유권만 자주 나오는 게 소유권이니까 소유권 가등기했다가 이렇게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 되면, 자, 우리 요 중간 행위진, 요 중간 행위진 등기 있었잖아요. 요 등기들은 다 어떻게 말소? 그렇죠.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시킵니다. 근데 요 직권으로 말소되지 않는 권리가 나중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예, 그걸 이제 볼 겁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먼저 책을 한번 볼게요. 자, 407페이지에. 자, 407페이지. 그 본등기 실행 보세요. 예, 본등기는, 여기 하나 안 있는데요. 이 여백에다가 이제 본등기 해주죠. 그죠? 그리고 본등기 할 때, 요 가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확보하기 때문에 요거 아까 우리 가등기를 이렇게 이전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본등기 되더라도 이 가등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 주등기 사라지면 요 이전 등기도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가등기 할 때가 본등기 할 때는 이렇게 여백에다가 해주고 또 순위번호 따로 적지 않습니다. 가등기 했던 순위를 그대로 본등기 순위번호를 사용하고 그리고 본등기가 행위됐다 하더라도 이 가등기는 말소시키지 않습니다. 왜?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볼게요. 자, 그 내용이 지금 407페이지에 거기 7번입니다. 보세요. 본등기 실행. 본등기는 가등기 후에 본등기 할 수 있는 실체법적 요건이 구비되면 가등기 아래에 이 가등기 순위번호를 그대로 사용해서 본등기 사항을 기록합니다. 2번, 가등기기에서 본등기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순위번호를 기록하지 않고 가등기 순위번호를 사용해서 본등기 합니다. 왜냐하면 가등기 하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하기 때문에 그렇다. 또한 본등기가 기록되더라도 순위가 유지됨을 계속 공시할 필요이기 때문에 이 가등기된 부분은 말소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자, 그리고 그 3번도 여러분이 주의해야 됩니다. 그 3번, 4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 아까 제3자가 사갈 수 있었죠. 그죠? 제3취득자가 사갔더라도
본등기의 의무자는 그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가 본등기 의무자지 제3취득자가 아니라겠잖아요. 그래서 제3취득자 권리는 본등기된 후 직권으로 말소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본등기 의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4번은 이 사람의 승낙서도 가져갈 필요가 없죠. 승낙도 안 해주겠죠. 그래서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했을 때 본등기 할 때 그 제3자들의 그 승낙서도 제3취득자 그 사람들의 승낙서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5번은 나중에 요 하나만 잠깐 이것도 조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요 파트는 우리 가등기로 갈 때 나중에 본등기 할 때요. 요 집이 3억짜리 집이면 이 가등기 준 권리자가 을 혼자 할 수 않고요. 을, 병, 정 이렇게 세 사람이 1억씩 거져서 가등기를 해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등기 권리자가 여러 사람일 때요. 수인일 때요. 이게 가등기 권리자가 을만이 아니라 을도 되고 병도 되고 이렇게 정 이렇게 3분의 1씩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가등기를 이렇게 3분의 1씩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나중에 이렇게 본등기로 갈 때 자, 자기 지분입니다. 을이 요 자기 지분은 3분의 1 지분은 사고 팔 수 있거든요. 지분 얼마인지 우리가 지분 사고 팔 수 있어요. 나중에 민법에 보시면 지분 처분 자유거든요. 그래서 자기 지분만 얼마든지 본등기해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1인이 가등기권 주역에 가등기권자가 여러 사람일 때 자기 지분만 3분의 1만 얼마든지 본등기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는 인정해 주지 않냐면요. 1인이 요 전원명으로 본등기해 놓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가등기했다가 본등기가 된다는 것은 물권, 소유자가 바뀌는 거죠. 자기 지분은 처분할 수 있고 자기 지분은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것은 얼마든지 세금 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남의 부동산을 강제적으로 본등기해서 세금 내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 그게 이것도 여러분이 좀 어려운데요. 가등기권자가 여러 사람일 때 자기 지분은 취득할 수 있고 자기 지분은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지분만 3분의 1 지분만 얼마든지 본등기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1인이 전원명으로 본등기해 놓을 수는 없어요. 왜? 가등기했다가 본등기 되는 것은 권리가 변동되는데 이건 자기 권리만 변동시킬 수 있지 타인의 권리를 강제적으로 변동시키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 표현도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해야 되는데 그 표현이 지금 그 408페이지에 그 가로 5번하고 가로 5번이 나온 거예요. 가로 5번이 좀 중요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여러 사람의 가등기 권리자 중 한 사람이 자기 지분이라고 하죠. 그죠? 자기 지분만 얼마든지 본등기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없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있다. 근데 1인이 전원명으로 본등기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지문도 시험에 아주 자주 뜹니다. 몇 번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가등기권자가 수인일 때 자기 지분만에 대한 본등기 할 수도 있다. 근데 1인이 전원명으로는 본등기 놓을 수가 없다. 그거 보시고 그 6번, 7번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죽으면은 사망 상속인들이 가서 본등기 한다. 그런 얘기 그냥 보시기로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요 중요한 것이 거기 밑에 보시면 그 넓혀보기 부분이에요. 그 넓혀보기 보시면 그 직권 말소 가능 여부 했었죠. 그렇죠? 자, 요겁니다. 나중에 가등기가 됐다가 본등기가 되면 이 본등기 순위가 2번 순위로 그러니까 중간에 참 같은 제3취득자 요 등기 있었잖아요. 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를 시키는데 그래서 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기가 나중에 여러분이 이 소유권을 가등기로 갖느냐 용의권인 대표에서 전세권을 가등기했느냐
담보권인 저당권을 가등기했다가 저당권을 본등기에 따라서 직권으로 말소되는 등기가 있고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전세권 저당권은 요 민법 좀 배운 다음에 그 양립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1월 달에 하는 거고요. 지금 11월 달에서는 여기 이 부분 12월 달에서는 요 소유권만 볼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가등기했다가요. 잠깐 볼게요. 네, 이 부분 아까 볼게요. 우리 아까 본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권리자와 똑같고요. 그리고 아까 가등기 권리자가 여러 사람일 때 자기 지분만 본등기 할 수 있다 그랬었죠. 그죠? 근데 단 1인이 전원명으로 해놓을 수는 없다. 그리고 본등기 의무자와 가등기 의무자는 같아야 되니까 그 본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의무자가 본등기 의무자지 제3취득자가 본등기 의무자가 아니다. 그리고 본등기 할 때 아까 토지거래 허가서는 가등기 할 때 가져가니까 본등기 할 때 가져갈 필요 없지만 이 거민 이런 것들은 본등기 할 때 이제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요거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예, 요게 이제 또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자, 본등기 되면 자, 등기소에서는 우리 가등기 후 2월 달 아까 가등기 했으면 가등기 후 본등기 하기 전에 11월 달에 행해지기 전이죠. 중간에 행해진 요 중간 처분 등기 있죠. 그래서 이 본등기를 침해하는 이걸 다른 말로 양립이 불가능한 요 중간 처분 등기는 등기안이 어떻게 말소죠? 그렇죠.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그런데 그 아까 본등기 유형이 이렇게 소유권이냐, 용익권이 아까 전세권이냐, 담보모니권이 저당권에 따라서 요 권리를 침해해서 직권으로 등기안이 말소해 준 등기 있고 직권으로 말소를 못하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는 요것만 먼저 이제 우리 것만 먼저 볼 건데요. 우선 이 소유권 이전 가등기했다가 소유권 이전 본등기에 행해지면 을은 잠깐 가볼게요. 보세요. 자, 갑이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된 것 을이 2월 달에 소유권 이전 가등기했다가 중간에 제3자가 5월 달에 이렇게 사갈 수가 있었죠. 그죠? 그랬을 때는 나중에 11월 달에 이렇게 본등기가 행해지면 자, 을이 2번 순위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니까 자, 전 소유자가 줬던 요 제3취득자한테 넘어간 요 중간 등기나 요 제3자가 이렇게 전세권, 저당권을 준 것들은 다 등기안이 다 어떻게 말소하냐면 다 직권으로 다 말소를 시켜버립니다. 왜? 우리는 지금 2번으로 완전한 권리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잖아요. 전 소유자가 떠안고 있는 것을 우리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받았는데 떠안으면 안 되죠. 자기가 준 권리가 아닌데. 그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가등기했다가 소유권 이전 본등기 되면 전 소유자가 줬던 모든 권리들은 뭐 소유권이든지 전세권, 저당권들은 다 등기안이 이전 등기해줘가면서 직권으로 다 없애버립니다. 근데 직권으로 없애지 못하는 권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걸 조금 더 기억해야 된다. 우선 첫 번째, 지금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은 지금 가등기부터 후에 행해진 거죠. 네. 자, 가등기 후, 본등기 전 그러잖아요. 가등기부터 후에 행해진 권리가 직권 말소. 자, 2월 달에 가등기 했죠. 그죠? 근데 자, 이거를 1월 달에 전세를 줬다 보세요. 얘한테. 그럼 이거는 나중에 2월 달에 가등기더라도 이 전세는 가등기보다 먼저 빨리 행해진 거잖아요. 이 사람은 전세권이 이미 설정된 거 알고 지금 가등기를 사간 거잖아요. 그래서 가등기보다 후에 행해진 권리가 직권 말소하는 거지. 우선 가등기보다 전에 행해진 권리를 직권 말소한다면 이 전세권 큰일 나보죠. 그죠? 가등기 넘겨주면서 다 사라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가등기보다 전에 행해질 수 있는. 나중에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이 전이라는 표현을 대항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을 써요. 대항할 수 있는. 그래서 가등기보다 전에 행해진 권리는 대항할 수 있는 권리들, 1월달 가등기보다 전에 행해진 권리들, 이런 것들은 제항할 수 있다는 것은 전입신고가 가등기보다 전에 있었다는 표현이에요. 그런 것은 가등기보다 빠르니까 없애버리지 못합니다. 그거 없애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없애버리는 게 두 번째. 아까요? 없애버리는 것은 전 소유자가 제3자한테 이렇게 중간에 준 등기가 직권 말소지. 아까 여러분, 이 가등기 된 권리도 재산권이니까 얼마든지 가등기도 이전할 수가 있었고, 가등기에 대해서 가등기 채권자가 가압류, 가처분 할 수 있다고 그러네? 이것들은 다 가등기에 부기 등기해 주거든요? 이것들은 본등기가 행해지더라도
그 권리를 그대로, 가등기 권리를 그대로 잡고 있는 권리니까 이걸 직권 말소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그 가등기 된 권리를 잡고 있는 거죠. 이건 가등기 권리자가 준 거잖아요. 자기가 준 것을 본등기했다고 직권 말소하면 이 가등기를 이전받을 필요가 없죠. 가등기에서 가압류할 수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 해당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해당, 이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 권리들은 직권으로 말소시키지를 못합니다. 그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하세요. 다시. 자, 소유권 이전 가등기에다가 소유권 이전 본등기 되면 등기하는 가등기 후, 2월달 후 본등기 하기 전에 있었던 요 전 소유자가 줬던 요 본등기, 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침해하는 중간 처분 등기들을 직권으로 말소시킨다. 그럼 침해하지 않는 권리들은 직권 말소는 안다. 우선 첫 번째, 가등기 후에 행해진 권리들이 직권 말소하니까 가등기보다 전에 있는 권리들, 1월 달에, 2월 달에 가등기 했을 때 1월 달에 전세권 준 것, 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전입신고가 가등기보다 전에 행해진 것들은 직권 말소되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요 해당, 전 소유자가 제3자한테 준 권리가 직권으로 말소한 거지, 우리 해당 요 가등기를 이전받은, 또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했던 이것들은 이 가등기를 그대로 잡고 있기 때문에 요게 사라진다고 하면 이 가등기를 이전받을 필요 없고 가등기에 가압류할 필요 없잖아요. 본등기 하더라도 요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권리들은 직권으로 말소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가등기 권리자 자기가 준 권리이기 때문에 전 소유자가 준 권리가 직권으로 가등기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없애버리는 거지. 그게 좀 1번입니다. 1번. 잠깐 볼게요. 1번. 자, 408페이지 보세요. 직권 말소 가능 여부. 자, 소유권이죠. 그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기해서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 되면 가등기 후라고 하죠. 후. 그죠?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다음은 구분에 따라서 직권 말소가 결정된다. 자, 우선 직권 말소, 대부분 다 직권 말소입니다. 중간에 넘어간 소유권 이전, 가압류 가처분은 요 가등기권자가 준 게 아니에요. 전 소유자가 준 겁니다. 그리고 가등기 의무자의 사망에 한 상속등기, 제한물권 다 직권 말소하는데 오른쪽에 직권으로 말소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교재는 하나만 있죠. 그죠?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나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입니다. 이거 해당이라고 하는데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하나만 써놓으세요. 거기다가 바로 밑에 가등기 전에 행해진 권리 이렇게 가등기보다 전. 네, 보세요. 자, 우리 소유권 이전 가등기에다가 소유권 이전 본등기 되면 중간에 있는 소유권 이전, 전세권, 저당권 다 직권 말소입니다. 근데 아까 두 가지 가등기보다 전에 있는 권리, 가등기 전에 행해진 권리, 가등기 전에 행해진 권리들은 직권 말소되지 않고요. 또 우리 아까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했던 아까 가압류, 가처분 있었죠?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가압류 가처분, 요것들은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전 해당, 가등기 전부도 그리고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들은 직권 말소하지 않고 이렇게 소유권 줬을 때는 중간에 있는 모든 등기들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1월 달에 이렇게 보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지금 소유권 이전 가등기에다가 소유권 이전 본등기 되면 중간 행해진 등기들은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직권 말소하는데 가등기보다 전에 있는 권리나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이것들은 직권으로 말소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그 본등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본등기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여러분이 이 부분은 좀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요거는 아까 가등기에다가 본등기 할 때 소유권은 대부분 직권 말소하지만 전 해당
가등기보다 전에 행해진 권리나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그 등기들은 직권 말소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이제 보고요. 자, 요 파트 하나 하고 조금 이제 쉬었다가 하는데, 요 25번 가볼게요. 요거 이제 본등기한 정리 부분, 요 본등기한 정리 부분. 25번 등기 있죠? 예, 34페이지. 자, 34페이지에 그 25분에 가등기에다가 본등기 있죠? 예, 이 부분. 아까 가등기 권리자와 본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같다 그랬었죠? 그래서 본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의무자가 본등기 의무자지 제3취득자가 아니죠? 이 사람은 직권으로 말소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본등기 주지 않는다. 보시고 아까 요 중간 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하는데 아까 기억 소유권자들은 모두 직권 말소하는데 두 가지 직권 말소하지 않죠? 가등기보다 전에 행해진 권리. 아까 또 해당 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권리. 그래서 전 해당 이거는 직권 말소되지 않다. 이거 나중에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직권 말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서는 가등기할 때 가져가니까 본등기할 때 가져갈 필요 없고 거민, 농취증 이런 것들은 다 본등기에 가져갑니다. 자, 여기 또 중요했죠. 예, 가등기권자가 여러 사람일 때 아까 자기 지분은 취득할 수 있고 자기 지분은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지분만 얼마든지 본등기할 수는 있다. 근데 1인이 전원명으로 그죠? 1인이 전원명으로 본등기할 수는 없다.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본등기 되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소급했죠. 그죠? 근데 물건이 바뀌는 물건 변동의 효력은 우리 본등기 시지 가등기 시로 소급하지 않는다. 그 파트. 그래서 그 24번하고 25번 요 파트를 여러분 좀 요 부분은 나중에 1월 달에 들어가서 요것만 더 하면 되거든요. 그거 이제 보기로 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가등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등기와 본등기 부분이 매년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하실 때는 이 가등기, 본등기 부분을 먼저 1순위로 여러분 책을 보야 됩니다. 그래야 한 문제를 또 등기 민법에서 한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보시고 여기서 가등기, 본등기 할 때 여러분 촉 하는 게 제가 많이 주장했던 게 아까 가등기는 약혼하고 본등기는 결혼한다. 그래서 갑구에 본등기를 갑구해 주면 가등기도 갑구, 본등기를 을구해 주면 가등기도 을구, 본등기를 주등기 해주면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를 부기등기 형식으로 해주는 것은 가등기도 부기등기. 그리고 본등기 권리자와 의무자, 가등기 권리자 의무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조금 쉬었다가 이제 앞에 3장 부분에 좀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나가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